안녕하세요, 강민구입니다. 자, 오늘은 생각보다 좀 어려운 수직선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우고 나서 이제 루트, 무리수를 표현하는 이제 이런 수직선인데요. 자, 일단은 화살표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작업을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는 마이너스 3까지 있고 여기는 3까지 있습니다. 즉, 그래서 여기도 대충 위치를 잡아서 3보다 좀 더 갔으니까 4까지 가도록 할게요. 한 마이너스 4까지 해서 한 0.4 정도로 화살표를 만들고요. 아이고, 잠깐만요. 이게 한 번씩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누르고 한 번 더 누르면 0.4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화살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3까지니까 여기에서 4까지 해가지고 한 0.4 이렇게 만들면 화살표가 만들어집니다. 됐죠?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자, 일단 이거에 비하면 이게 많이 작아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확대를 하면 되겠죠. 위를 이렇게 위로 올려서 확대를 해주시면 됩니다. 한 요 정도가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러면은 네모가 너무 커지죠. 그럼 한 0.4에서 한 0.2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0.2 정도 하니까 이쁘네요. 한 0.2 정도로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왜 어렵다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요게 뾰족한 선을 표현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뾰족한 선이 있는데요. 요 뾰족한 선을 좀 쉽게 설명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서 무언가 하나씩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수직선을 하나 대충 그립니다. 아무데나 점을 잡아서 수직선을 이렇게 하나 그리고요. 그리고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하든 점에 대해서 대칭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해서 이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반대로 선이 하나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여기서 이 점을 잡고 이렇게 옮기면 이제 이게 벌어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작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조금 긴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수직선을 해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에서 하나 만들고요. 또 수직선에서 여기서 하나 이렇게 만들고, 또 수직선에서 여기 하나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수직선에서 원점도 하나 만들고요. 또 수직선에서 1에서도 하나 만들고, 수직선에서 2에서도, 또 수직선에서 3에서도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점에서 교점을 클릭을 하셔서 요 교점들을 전부 다 만들어 줍니다. 얘네들은 다 이제 숨길 겁니다. 자, 교점 만들어주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이 직선이나 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한 보조 역할이라서 다 그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숨겨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 직선을 다시 저기 이동으로 누른 다음에 직선으로 간 다음, 자, 우클릭 하셔서 직선을 다 대상에서 제외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점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럼 여기 직선 밑에 선분으로 가셔서 이 선분을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부터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 그 수직선에 있는 뾰족한 그 살짝 삐져나온 선인데요. 그럼 여기에 이제 다시 이동으로 가서 선분이 있는데요. 선분 다 클릭하셔서 설정사항 들어가셔서요. 스타일에 선 굵기는 3 정도로 하시고요. 직선 불투명도는 100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뾰족한 부분을 이제 완성을 한 겁니다. 여기 3인데 살짝 삐져나간 데는 많이 튀어나왔죠. 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에서요. 아까 맨 처음에 여기 0, 여기 위에 이 점을 잡고 쭉 당겨주시면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는 약간 그 이퀄라이저 같은 거 느낌도 있네요. 자, 한 요 정도로 해서 한 요 정도가 좋겠네요. 한 요 정도에 잠시 스톱을 한번 해보고요. 만약에 이게 점이 있어가지고 좀 보기가 안 좋다면 최대한 이렇게 너무 줄이면 또 없어지고, 이게 좌표축이라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일단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제 요 상태에서 일단 놔두고 마지막에 한번 요 밑으로 놔둬서 마지막에 조금 줄여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남은 부분, 여기 모는 종이 표시가 되는 이런 점선 부분에 표시를 할 건데요. 자, 점선 부분은 또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하면 당연히 선분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선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만들고요. 여기서 이렇게 쭉 가서 3까지 하나 만들고, 그 다음 3에서 또 쭉 내려서 여기 점에 도달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 점에서 또 여기 3까지, 또 이 점에서 또 여기 3까지, 또 이제 여기 이 점에서 이렇게 3까지, 여기 중간점에서 이렇게 1 이렇게 하고, 또 이 점에서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이제 선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동을 누르셔가지고요. 자, 이동 눌렀죠. 그 다음에 요 위에 선 잡고 요 선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하나씩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색칠된 거 보이죠? 자, 이걸 아이고 이거 아이고 잘못됐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아유 컨트롤 키에서 이상하게 눌렀네요. 이렇게 하면 한 번씩 이제 화나요. 자, 이렇게 맞죠? 짜증나죠? 자, 이렇게 해서 우클릭 하셔서 설정사항 들어가시면 선 굵기는 3으로 맞춰주시고요. 직선 불투명도는 당연히 100이고요. 여기 이제 점선 모양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뭐 만약에 조금 연하다. 그럼 굳이 100에 안 맞추셔도 되고요. 한 75나 한 50 정도에 맞추시면 더 예쁘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연하다는 표시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클릭을 하셔서 좌표축과 격자를 없애 보겠습니다. 자, 아주 이제 좀 예쁘게 좀 나왔죠? 여기서 여기 너무 뾰족하게 튀어나왔다. 그러면 조금만 더 이렇게 줄여주면 뭐 예쁘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이제 숫자를 정할게요. 텍스트 하셔서요. 자, 아무 때나 여기 점을 찍으면 이제 여기가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3이었죠? 마이너스 3이라고 하고 수식에 클릭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클릭 하셔서 설정사항 들어가셔서 텍스트 크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누르면 이렇게 되고요. 자, 마이너스 3을 위치를 예쁘게 잡아 놓으면 자, 여기서 컨트롤 C를 해서 컨트롤 V 하면 요 밑에 3이 하나 생겼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런 방법도 있어요. 옮겼을 때 높이를 그대로 살리려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 키를 한번 딱 가면 정확하게 1만큼 갑니다. 그럼 얘를 뭘로 바꾸느냐? 이제 마이너스 2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여기에서 자 2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하면 여기 밑에 2가 생기는데요. 요 2를 하나 클릭하셔서 마우스로 끌어당겨도 되지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오른쪽으로 한번 이동을 시켜보면 딱 정확하게 한 개만큼 이동하고 높이도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거를 이제 마이너스 1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여기서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를 하면 여기 마이너스 1이 생기는데 여기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딱 정확하게 1만큼 가게 됩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1을 이제 0으로 바꿔주시면 이제 여기 살짝 모양이 안 맞죠? 이렇게 컨트롤 키 누르지 말고 그냥 방향키로 이렇게 얼추 맞춰주면 이제 조금 모양이 좀 안 맞으면 이제 마우스로 옮겨야 되겠죠. 마우스로 좀 옮겨서 이 정도 맞춰주고 또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하면 0이 생기는데 그럼 여기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또 한 칸씩 옮겨집니다. 그럼 이 친구를 이제 1로 맞춰주고요. 그 다음 이 친구를 또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하고 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여기 이제 2로 바꿔주고 됐죠. 그다음 여기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면 정확하게 한 칸만큼 가니까 3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이제 수직선 얼추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지금 마이너스 1에서 부채꼴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요 부채꼴 모양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부채꼴은 여기에 보면은 원에서 보면은 여기 그 원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호. 6번째 줄이 있죠. 원호. 이 원호도 그 시계 반대 방향 기준입니다. 각도 잡는 방법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반지름 길이가 AB면서 이렇게 부채꼴이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1에서 여기 중간에 점을 찍고 요 점을 찍어서 이렇게 내려서 요 점에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느냐 하면은 그러면 이거 만약에 이거는 이게 표현이 안 돼요. 잘 보세요. 마이너스 1에서 좀 이상할걸요.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두 칸 간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시계 반대 방향은 안 되는데 맞죠? 이상하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럼 다른 방법으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다시 얘를 지우고요. 자, 지우겠습니다. 자, 뭐부터 해야 되느냐 하면 원부터 해야 됩니다. 원. 됐죠? 일단 원 중심이 있고 한 점을 지난 원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클릭을 하느냐 하면은 마이너스 1이 중심이었죠. 여기가 중심이었고 반지름이 여기 두 칸 가는 여기입니다. 그러면 교점을 클릭을 하셔서 여기에 교점이 되는 거죠. 부채꼴은 무조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리셔야 됩니다. 원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보조적인 기능이에요. 대상 보이기 위해서 지우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세 점을 이게 원호를 그립니다. 아까 전에 여기가 이제 여기가 중심이고요. 중심을 먼저 찍고 그 다음 두 번째 점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찍으면 이렇게 부채꼴이 완성이 됩니다. 거꾸로 해야 되는 거는 원을 이용해서 먼저 보조선을 만들어서 교점을 잡은 다음 그 다음에 홀을 완성하는 겁니다. 선분으로 들어가서 여기 중간에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까 전에 이 친구도 만약에 반대로 안 돼 있었으니까 했지만 반대로 돼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중심과 한 점을 지난 원을 해서 이 중심에서 이렇게 점을 찍은 다음 교점을 한 다음 여기서 교점을 잡아주시면 그리고 원을 대상에서 지우고 다시 원에 들어가서 이제 원홀을 그리면요 이 점이 중심이 되고 이렇게 돼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내리면 이렇게 됩니다. 무조건 시계 반대 방향이 원칙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선분을 클릭하셔서 여기에서 선분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거의 뭐 이제 흡사하게 그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만약에 화살표를 끄어야 되죠. P에 여기 화살표 표시가 있네요. 이 화살표 표시를 어떻게 할까요? 자, 지금부터 또 이제 어려운 부분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 화살표를 눌러서 아무 때나 점을 찍고 마지막 부분을 요 점에다가 찍겠습니다. 크기는 아까 전에 한 0점 한 2 정도로 해볼게요. 그러면 요게 좀 화살표가 조금 크다 싶으면 0.2에서 0.15 정도로 줄여도 됩니다. 자, 줄였죠? 요 정도가 좀 적당해 보이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요 선을 대상 보이기에서 제외합니다. 그럼 여기가 살짝 뭔가 안 맞죠? 그러면은 맞추면 됩니다. 이렇게 살짝 한 요 정도 이렇게 맞춰주면 됩니다. 어차피 점들 다 가릴 거예요. 자, 얘도 아까 우클릭 하셔서 설정사항 들어가셔서 그 스타일에 들어가셔서요. 한 0.3으로 한 다음 직선 불투명도는 한 100으로 맞춰주시고 스타일을 약간 점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흔히 보는 점을 내려서 여기 같은 길이의 좌표를 표현하는 이 표현이 완벽하게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는가요? 자, 그 다음에 이 선분하고 이 선분을 컨트롤 키 눌러서 우측으로 눌러 설정사항 들어가셔서 직선 불투명도를 100으로 다시 맞춰주시고요. 자, 그 다음 다시 화살표를 눌러서 아무 때나 한 곳에 클릭하고 마지막 점은 요 점이 되게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0.15였죠. 0.15를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선이 나오는데 자, 이동을 눌러서 이 선을 대상 보이기에서 없애줍니다. 그러면 자, 또 모양이 안 맞죠? 이렇게 한 요 정도 하면 얼추 맞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또 같은 원리로 설정사항에 들어가셔서요. 굵기는 3으로 맞춰주시고 불투명도는 100 그리고 스타일을 점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이제 교과서에서 나오는 문제처럼 이제 점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완성한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다 이제 점을 다 지금부터 가려야 돼요. 자, 점을 이렇게 다 클릭하셨을 때 지금 우리가 필요한 점은 여기 P입니다. P. P하고 Q예요. 그럼 P가 어디냐 하면 여기죠. 여기에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일단 체크해서 제외시켜야 돼요.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요 Q에 해당되는 것도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이 PQ를 제외한 점을 하고 나머지 다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우클릭을 하셔서 대상 부위에서 제외를 시키면 전부 다 사라집니다. 됐죠?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이 점을 클릭하고 다시 이 점을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한 다음 설정사항 들어가셔서 크기를 한 6 정도로 하고요. 검정색으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기본 이렇게 됐죠. 그 다음 색상은 검정색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제 길이의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까 전에 0을 컨트롤 C에서 V를 해볼게요. 그럼 여기를 옮겼을 때 여기가 이제 B니까 여기서 이제 RMB 이런 식으로 적으면 이제 점 B의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 컨트롤 C V를 해서 여기에 위치를 점 C로 잡아주시고 됐죠. 이제 거의 똑같아졌죠. 그 다음에 요 위치되는 요 점을 Q라고 표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점 Q죠. 자, 여기 그 다음 컨트롤 C V 해서 요 위치를 이제 어디로 잡느냐 하면은 이제 점 P로 잡아 주시면 이제 그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완성하면 수직선이고 수직선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이 선입니다. 이 선. 이 선이 초반에 조금 어려웠죠.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저는 좀 깔끔하고 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뭐 여기 이 선도 만약에 뭐 조금 그렇다면 또 컨트롤 키를 누르셔서 설정사항 들어가셔서 뭐 스타일은 본인이 원하는 뭐 점선으로 표시를 한다든지 뭐 굳이 점으로 표시 안 하고 이렇게 표시하셔도 좀 이쁘긴 하겠네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원하는 스타일 그리고 만약에 화살표가 너무 작다 그러면은 화살표를 이렇게 눌러서 한 0.15가 아니고 한 0.18 정도로 해주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화살표를 중간에 수정을 하면 이런 없는 선이 생깁니다. 작업하기 전으로 한 번씩 돌아가는 오류가 이게 떠요. 지오지브라에서. 그래서 그냥 우클릭 하셔서 대상에서 지우면 되는데 이게 문제예요. 지오지브라에. 그래서 이게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화살표 작업을 하실 때는 웬만하면은 이제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충 여기도 보니까 이상하게 막 생기죠. 0.18이었네요. 그러면 16이 아니고 18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친구를 대상에서 제외시키면 완벽한 그림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또 이제 윈도우 Shift 키 누른 다음 S를 누르면 또 캡처가 가능한데요. 캡처를 이렇게 하셔서 자, 이 상태에서 잠시만요. 캡처하기 전에 여기 A를 제가 안 썼죠. 그래서 여기 컨트롤 C V에서 이 자리에 영상 보시면서 좀 답답했었을 건데요. 저도 이제 봤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A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타가 한 번씩 납니다. 됐죠? 그럼 윈도우 Shift S 누르면 자, 이렇게 이제 옮겨서 이거를 이제 복사를 하는 상태입니다. 자, 혹시 오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없죠? 그럼 이제 한글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컨트롤 V를 해주시면 이제 수직선이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크기를 줄여주시면 되겠죠. 한 요 정도로 줄이면 될 것 같습니다. 훨씬 더 보기가 좋고 깔끔하죠.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셨는가 싶네요. 이게 되게 어렵죠, 오늘. 이게 어디가 어려웠느냐 하면 요 뾰족하게 여기서 삐져나오는 이 선의 표현과 이 부채꼴의 표현. 부채꼴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는데 시계 방향으로 내려갈 때는 어떡하지? 그럴 때는 원을 먼저 그려서 교점을 잡은 다음 거꾸로 그림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무조건 그려줘야 된다는 게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수직선은 앞으로 그려야 될 일이 좀 몇 번 있을 겁니다. 이렇게 좌표도 있지만 부등식에서도 자주 쓰이잖아요. 네, 그럴 때 자주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쓰게 되니까 한번 잘 응용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